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가상실험으로 밀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크기의 나무랑 쇠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물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당연히 뜰 거고 쇠는 가라앉는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쇠가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가라앉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질량을 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확실히 크고 쇠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넣었을 경우에 나무는 뜨고 쇠는 가라앉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크기나 질량이 물질에 가라앉고 뜨는 성질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밀도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작은 나무는 0.7이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고, 쇠는 물보다 밀도가 큰 7.8이기 때문에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준이 되는 물의 밀도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의 양을 제가 정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100 정도로 잡아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물을 부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물이 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00ml의 질량이 몇 g이냐면은 100g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량을 잘 기록해 놓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밀도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밀도값은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는 건데 1.0이 나오면은 물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 170 정도로 잡아놓고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의 질량도 170g으로 측정이 됐고요. 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또 역시 밀도가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앞으로 1.0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고, 1.0인 물질을 갖다 주세요 하면 물을 갖다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의 밀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철의 밀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량을 알아야 되겠죠. 금속을 저울 위에다 딱 올리면은 이거는 100g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물의 높이를 100ml로 잡아놨습니다. 여기 옆에다 이렇게 철을 담그게 되면은 112.7ml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난 물의 부피가 12.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질량을 늘어난 물의 높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밀도가 7.8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의 질량을 다르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g 정도로 맞춰놓고 물의 초기 높이는 똑같이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을 측정하면 180g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늘어난 물의 부피는 22.9ml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똑같이 7.8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밀도는 7.87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금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의 질량은 50g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물에 넣었을 때 늘어난 물의 부피는 2.6ml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밀도가 19.3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과 금의 밀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질의 종류마다 이러한 밀도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지의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지의 물질의 질량이 50g인데 이거를 물에 넣었을 때에 늘어난 물의 부피를 이용하면은 밀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 물에 넣었을 때 6.4ml가 나왔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누게 되면은 7.87이 나왔죠. 방금 전에 7.87인 물질 배웠었는데 어떤 물질이었나요? 그렇죠. 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밀도탑을 한번 쌓아볼 텐데 다양한 액체랑 고체를 이용하면 밀도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고체를 먼저 넣은 다음에 액체를 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들어 주게 되면은 흔들다 하더라도 높이가 정해진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밀도에 의해 가지고 층이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제일 큰 철은 맨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순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생활 예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벽시를 고르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골에서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좋은 벽시와 쭉정이는 실제로 모양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에 집어넣으면은 좋은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쭉정이는 비어있는 벽시입니다. 그래서 위로 뜨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벽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시를 넣었을 때 둘 다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밀도 값을 점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값을 조금씩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쭉정이들이 뜨게 되는 거고요. 비어있는 벽시가 뜨는 겁니다. 소금물의 밀도가 1.12 정도 됐을 때 다 떠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금물의 밀도를 너무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12에서 1.13 정도로 띄우는 게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금물의 밀도는 1.11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벽시는요, 밀도가 1.18에서 1.23 정도 되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고, 쭉정이의 밀도는 1.01에서 1.08 정도 되기 때문에 모두 떠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소금물의 밀도는 약 1.13g/. 세제곱센티미터로 맞춰주면은 정확히 이렇게 쭉정이랑 좋은 벽시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시골에 계신 이제 농부들은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쭉정이와 좋은 벽시를 잘 구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